네, 이번에는 택배 노조로 가겠습니다. 총파업에 돌입을 했죠. 어제부터 1박 2일간의 노숙투쟁에 돌입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여의도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택배 노조 김태환 수석 부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여의도에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쉬신 것 같네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에서 절충점을 좀 찾았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작업 분리인력 투입과 관련한 유예 기간과 관련해서 예. 연내에 이제 완료한다는 형태로 해서 일정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 저장적인 이제 이런 내용이 내용적 전진이 좀 있었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그러면 네네. 오늘 중으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러길 저희들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에는 지금 택배 네. 노조는 입장이 섰는데 택배 회사들의 최종 오케이 이 사인이 아직 안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택배사들도 대부분 이제 진전이 돼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우정사업본부 문제만 왜 지금 다 걸림돌로 되어 있는 거죠. 우정사업본부가 왜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1차 여기도 이제 택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예. 우체국 택배라고 예. 있죠. 예.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지난 이제 1차 사회적 합의 때 1월 달에 그때 같이 이 분류 작업은 이제 택배 기사의 몫이 아니고 인력 투입하겠다 이런 이 사회적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도 같이 서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2차 사회적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고 자기는 그걸 지킬 의무가 없다면 심지어 이런 태도로 나오고 더욱이 이제 우리 위탁 택배 노동자들한테 분류글이 예전부터 좋았다라는 이제 거짓말까지 이제 막 해대니까 정부기관이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 회사도 아니고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안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은 저희도. 예. 네. 그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러면 태도가 완강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예. 이제 오늘 가봐야죠. 이제 사실상 이 우정사업본부 문제가로 인해서 이 사회적 합의가 완성이 안 된다면 사실상 이거는 집권 여당과 정부의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희도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라서 예. 오늘 어쨌든 최종 결론이 잘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 택배사들은 그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의견이 많이 좁혀졌죠, 대부분. 실제로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1월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총파업까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좀 다시 되살펴야 되는 게 네네. 그때 사회적 합의가 뭔가 좀 허술해서 빈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합의를 했는데도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1월달 사회적 합의는 이제 선언적 의미, 그래서 분류 작업은 더 이상 택배 노동자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택배사들이 국민들께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뭐 6천 명 정도 인력을 투입하기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한 데서 문제가 있었고, 이행이 또 제대로 안 됐던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2차 사회적 합의로 가는 과정에서 택배비를 비롯한 이제 거래구조 개선 문제와 연동해서 이 분류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 그리고 그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재반 문제에 대해서 완성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한이 5월까지였던 거죠. 아무튼 그 사회적 합의의 핵심 골자는 분류 작업은 택배 기사들이 아니라 택배사의 어떤 그 문제다, 책임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입 시기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고 세부 방안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이행하냐 이 문제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합의문 지금 초안 다뤄지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이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번 합의에서는 이제 그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행 일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다 못 박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투입 규모라던가 음. 그 재원이라던가 이런 게 다 이제 그 합의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또 돌아서서 안 지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혹시 논의가 됐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게 사회적 합의가 있고 또 생활물류법이 7월에 이제 발효가 돼요. 네. 그리고 이 사회적 합의된 내용들이 생활물류법 시행령 안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또 그 합의 내용들이 이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일지는 모르겠으나 일정한 이제 그 규율성은 갖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발효가 되니까. 근데 네네.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우정사업본부만 나 못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참. 그럼 우정사업본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설득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협상이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예. 오늘 한번 지켜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우정사업본부를 그러니까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노조도 지금 그 설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우정사업본부가 왜 그러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아무튼 뭐 설득 중이라니까 지금 네.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제 과로사 문제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뭐 합의를 보거나 그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번 사회적 합의라는 게 다 과로사 대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분류 작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주당 노동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주 5일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표준 계약서, 그 다음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이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과로사가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비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과로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그러면 업무에 의한 어떤 과로사냐 아니냐를 가지고 또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건데요. 네, 그 주당 60시간 아래로 이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주당 60시간이 과로 그 판정의 기준 시간이거든요. 예. 요 관련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뭐 건강검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최종 합의에 그러니까 좀 도달을 할지가 좀 관심사인데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택배노조 김태환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